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있지만 늘 이렇게 새로운 분을 만나는 게 좀 설레긴 합니다.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 또 오셔서 롯데 걸 또 관심 있게 봐주실 거기 때문에 늘 올 때마다 기대를 갖고 와요. 근데 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뭐 오늘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저도 이제 롯데 지점장이긴 하지만 지역을 저희는 이제 관장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계시면 저를 뵙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뵙게 되면 그때 인사도 한 번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교육하기 전에 우리 이제 TF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영어 발어. 네, 맞죠. 예, 영어 보러 오셨죠. 우리 앞에 보시는 TF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오늘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 돈 벌려. 맞죠. 틀린 말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나 돈 벌려나 당연히 다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내가 늘 이제 기수들 이제 기수라고 저는 하거든요. 매번 왔다가 가시고 이제 한 기수 뵙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오실 때면 우리가 보험이라고 한다면 주위에서 뭐 설계사, 보험 설계사, 뭐 예전에는 뭐 보험쟁이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뭘 판매하러 왔다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뭘 팔러 왔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정말 모든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뭔가를 팔기보다는 내가 우리 고객들한테 뭔가를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보장을 좀 새롭게 꾸며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업무를 좀 말씀을 드려요. 그게 세일즈가 아니라 컨설턴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판매를 하려면요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먼저 매일 아침마다 교육을 하고 롯데거 판매해 주세요 막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할 때마다 두려워요. 뭔가를 팔아야 되니까 팔지 않으면 되니까 팔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압박감 때문에 판매보다는 저는 이 고객의 보장을 키워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영업을 하신다면 충분하게 부담감을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요 저도 마찬가지 세일즈도 말씀하신 거 세일 영업 다 해봤죠.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 고객을 만날 때마다 처음 누구 어떤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업에 나가면 정말로 큰 시련도 고통도 많이 겪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사회로 저도 이제 처음 영업을 이제 겪게 됐을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지인들 지인 상대로 많이 뭐 흔히 얘기하는 판매도 세일 많이 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지인들이라면 친구, 가족분들, 친척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그게 좀 약간의 좀 뭐라 할까요? 부끄럽다고 해야 하나? 그게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인 소개를 통해서 이제 처음 영어를 하게 됐죠. 처음 만난 고객이 누구였냐면 의사였어요. 의사분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TF님은 저보다 더 많은 고객들 만나시긴 할 텐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어때요? 질병이라는 용어 전문 용어는 저희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있는 네, 네, 네. 아닙니다. 이 시간은 잘 들리나요, 근데? 네네. 아무튼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가게 됐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딱 갔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만나러 가기 전까지 약속을 잡았겠죠.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겠죠. 근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의사실 안에 개인 별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 있었고 밖에 간호사가 이제 저를 이제 연결해 주는데 제가 약속 잡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안에 쭉 들어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약속을 한 그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다 들려요.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바쁘니까 그냥 가라 그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보험이야. 다 들립니다.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오늘 그냥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저도 중요한 시간을 빼고 약속 잡고 온 건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동정에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시 이제 쭉 들어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있는데 오셨다. 와야 될 것 같다. 이제 불러가 빨리 오라고 해. 바빠 죽겠는데 빨리 지금 환자들도 많은데 지금 그럴 시간인데 빨리 오라고 해.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첫 한마디가 요건만 말하라고.
전 지인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뭘 가입하면 돼요?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뭘 얘기할 줄 알고 뭘 가입하면 되는데 빨리 얘기해 뭐 빨리 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가서 이제 앞에까지 가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앉으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서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서는 이유는 우리 소개로 내 학교 뒤 소개로 오게 됐는데 제가 뭐 우리 선생님한테 뭔가를 판매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고정 분석을 좀 해주고 싶어서 고정에 대한 내가 좀 검토를 해주고 싶고 혹시나 정말 필요한 것들만 검토를 해주는 게 맞다 통해서 미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 됐으니까 아 빨리 뭐 하면 되는데 막 그렇게 계속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저도 말 못한다. 뭐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서 이렇게 뭐 저도 말 얘기가 안 된다. 그럼 계속 설득시켰죠. 설득시킬 때 뭐냐면 저는 선생님한테 뭔가를 판매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 뭔가 판매라서 이렇게 오지도 않았죠. 제가 오지도 않았죠. 설계도 불렀겠죠. 아 이게 설득을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되냐라고 하시길래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때도 필요하다면 그때 나중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좀 마음 풀고 앉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고객들 거의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찾아가면요 뭔가를 판매하러 뭔가를 가입시키러 온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들을 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러면 두려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조금은 우리가 영업을 할 때 판매 목적이 아니라 유형의 물건 판매를 하지만 판매가 아니라 정말 보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편하실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가망 고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망 고객이 누구예요? 모든 분들이 가망 고객이거든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가망 고객이에요. 근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모두 가망 고객이 없어질 거죠. 제가 그 계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됐지만 아마 우리 TF분들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나실 때 이제 세일즈가 아니라 이왕이면 컨설턴트 정말 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업 마인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전문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사분들도 보험 전문가죠. 자격 취득을 해서 우리가 고객을 만나고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시키고 보장을 늘려주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보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증상. 당연히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 확인을 해야지만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진단은 뭐예요? 그 병으로 인해 진단을 받게 되면 혹은 치료를 하게 된다면 내가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쉽게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를 약간 보험 전문가에 좀 비교를 해봤어요. 증상이라고 우리 흔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증상 나와 있는 것처럼 발열, 뭐 기침, 통증, 우리 코로나 증상 있는 것처럼 이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단은 그걸 위해서 진단 뭐 감기라든지 뭐 위염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 받게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게 이제 이번 레이저 수술이나 뭐 정형 수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된다. 좀 접목해 보면 뭐냐면 자 증상은요 고객들하고 대화할 때 많이 끌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요. 정말 많은 얘기를 통해서 혹은 전화상이라든지 많은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고객한테 뭔가의 질병력을 끌어내지 않으면 향후에 부실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또 사례를 하나 드리면 예전에 지방에 있을 때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 설계를 통해서 뭐를 가입했냐면 치매에 관련된 간병자금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간병자금. 내가 간병 필요할 때 받아 쓸 수 있는 자금. 그게 무려 얼마였냐면 2억이었어요. 2억이란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설계사는 그분한테 보험료 얼마였냐면 10만원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간병 요양된 거 4등급 판정받으면 5천만원이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2등급에 1억이라는 돈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설계사는 이 고객은요 설계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역 우리 확인되지 않아요. 보험사에서 치료 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설계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치매가 좀 있는 것 치매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아봤어. 검사만 받아보신 거예요. 치매 진단 받으신 건 아니에요. 검사 받아봤어 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분은
위험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뭔가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은 거겠죠. 이 설계사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 월보험료에 10만 원 좀 넘는 거에 보험료 때문에. 그래서 딱 1년 후에 그분이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게 되죠. 간병비용 등급 2등급. 그러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억이라는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습니다. 고지의무만 맞죠. 고객의 고지의무만 맞는데 정말 이 설계사가 얼마나 독특하냐면 그 설계사항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놨습니다. 내가 그 치매 병원을 검진, 신경과 갔다 온 내용을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설계사가 고지 안 한 거 난 고지 다 했다. 근데 설계사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는 보험에서 어떻게 돼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요, 이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나갔기 때문에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네? 그쵸. 그 설계사한테 구상이 들어갑니다. 뭐 모든 걸 다 1억에 대한 건 받지는 않겠지만 비율로 해서 6대3, 7대3이든 이렇게 비율을 청구하게 되죠. 그분은 그 설계사 3대7로 해서 7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월보험료 10만 원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벌러 오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증상이라는 게 고객하고 대화할 때 충분하게 설득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은 정말 다양합니다. 돈 앞에서는요,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으면 고객들도 별말 다 합니다. 어떤 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증상 충분하게 고지를 하셔야 된다. 진단도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거겠죠. 어떤 걸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 내역이 뭐가 있는지. 그 치료는 보험 청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이제 고객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나는 이제 보험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육은 영업은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보험에 오게 되면요, 이 보험사에 오게 되면 교육은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고객들과 대화를 많이 하실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고객은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을 못 얻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가가는 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단이나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 고지의 위반, 이제는 아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고지의 위반을 어떻게 의무를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 다 썼어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문서 서명 같은 경우는 뭐 1년 내 3개월, 5년 있었는 얼굴 다 작성을 하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렇지만 지금은 좀 더 나아진 게 이 문서 서명이 아니라 전자 서명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쉬워지긴 했어요. 또 하나는 책임이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고객한테 책임이 가게끔 만들어놨다. 왜 전자 서명 같은 경우 들어가서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가면 직접 다 확인 읽어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요 문서 서명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서, 청약서, 기본 이행서만 딱 보여주고 야 서명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은 서명까지도 하는 경우도 되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설계사 입장에서 편해지긴 했지만 좀 더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서명 좀 더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설계사로 활동하실 때 꼭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자서명 하시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원스톱으로 다 되거든요. 체결과 동시에 약관이라든지 다 증권이랑까지 다 전달되기 때문에 전혀 활동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제 질병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총 2시간을 맡게 됐는데 첫 시간은 제가 질병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저희 롯데손해 전체적인 보험 가지고 상세하기보다는 뭐 가입 한도라든지 우리 롯데라는 회사 어떤 걸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드릴 거고, 이번 시간 진단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용어라든지 우리가 기초적인 거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한국의 3대 사망원이 엄청 많이 들었죠? 이 얘기 질리도록 들을 겁니다.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상 한국의 3대 사망원이 뭐랍니까? 암이래요. 첫 번째가. 그리고 심장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암은 정말로 필수적인 보험인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대표님. 암보험 얼만큼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혹은 얼마면 충분하십니까? 우리 이상식 대표님 얼마 갖고 계십니까? 혹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5천 정도면 있으면 된다. 준비되어 있고, 혹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정도면 내가 진단비 이 정도 있으면 와도 뭐 2억은 같은 생각이시면 다 2억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뭐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저는 저희끼리 얘기지만 개인적이지만 저는 진단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많이 준비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보험료도 비싸지만요. 한 피보험자의 암 진단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깨 넣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쉽게도. 그러다 보니까 진단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단비를 준비했으면 그 따라오는 수술비 혹은 치료비 혹은 입원비 기타 등등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아까 의사분 만났다 말씀드렸잖아요. 암보험도 그분도 많이 갖고 갖고 계셨는데 너무 필요 없는 거, 그 종신보험인데 암을 좀 더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암은 그때 당시 좀 달랐거든요. 보장 범위가. 그래서 제가 암보험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은 돈도 있겠죠. 어느 정도 재력 있으시니까 의사 하시기 않을까요? 돈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 말씀 하신 게 뭐였냐면, 아유, 암 진단 받아도요, 전 상관없어요. 의사라서 의사라서 혹시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암 진단 받으면요 나라에서 암 환자를 분리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분리되면 산적들에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80% 90% 보장 받아요. 예. 그 나머지 10% 20%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한테. 나머지 10% 20% 무슨 상관이에요? 내 실비가 있는데 실비에 또 20% 보장 거기에 10%에서 또 90%를 보장 받는데 무슨 의미냐고. 필요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저는 뭐 전혀 선생님 병원 필요 없으시겠네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정말로 선생님께서 암을 진단을 받으셨더라면, 뭐 그분은 암 관련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못하겠죠.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치료비는 준비하신 걸로 혹은 나라에 지정된 걸로 받으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일도 못하시기 때문에 수입도 끊깁니다. 어느 정도 내가 모아놓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혹은 나라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데 만약에 지금 암이 대장암이라고 칩시다. 그 말기라고 칩시다. 말기인데 이 약을 드시면요 거의 완치에 가깝다. 근데 한 달의 비용이 5천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이게 산정선 나라에 분류가 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왜? 산정선 급여에 대한 해당하는 항목만 나라에서 보조는 비급여 항목은 아예 안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신약이라든지 신기술의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예요. 맞는 치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게 아마 주위에서 의사 선생님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초기에 진단받고 치료가 정말 좋다면 외가 좋다면 그만 완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암이라는 게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진다면 오히려 길게 갈 텐데 그 돈을 모아둔 다 손실을 하실 겁니까? 여쭤봤어요. 그건 좀 그래요. 자기 모아둔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치료비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암이라는 거에 정말 진단비라는 게 2억이면 충분해요, 뭐 5억이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치료비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표면에 보이는 것뿐만이 진단비뿐이지 나머지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아마 결혼하셔서 자녀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애가 있지만 우리 애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깐난 애기잖아요. 이 깐난 애기들 우리가 똑같이 식단을 할 수 있습니까? 1살, 2살, 3살 얘네들? 아니요. 대신에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잖아요. 환자들. 우리가 식단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식단이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유기농. 그쵸? 유기농 자녀들 먹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솔직히 비싸잖아요. 근데 먹이고 싶은 마음 부으면 매년에 들어와요. 그게 지금 현재는 비용이 1억에서 2억이에요. 비교합니다. 근데 이거를 받게 되면 거의 암의 3배 이상이 사면에 가깝대요. 해줄까요? 해주고 싶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비용. 자,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신다 의사는 마찬가지로 내가 모아놓은 자금 혹은 보험을 통해서 준비한 자금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정말 진단비는 제시스면 더 추가적으로 더 가입하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치료비도 계속해서 나날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치료비를 준비하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생명보험도 그 고객이 암종신을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약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암 진단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우리가 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 안에 여러 개 진단비 암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암, 뭐 대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일반암 진단비가 있는 반면에 소외감을 들어보셨나요? 소외감이 뭐예요? 그죠? 오히려 일반암 진단보다도 걸릴 확률은 좀 더 높지만 완치율은 좀 더 높은 그걸 소외감. 특히나 이 소외감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가지 소외감이 뭐가 있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암이 있고요, 소외감이 있고요, 유사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유사암이라는 거 말씀은 기각경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선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 기각경제. 이게 유사암. 소외감은 뭐냐? 저는 그렇게 해요. 자궁방전, 자궁암, 방광, 뭐라 그러죠? 전립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소외감. 예전에 그래도 내가 언제죠? 한 2달 전인가? 그 아침마다 하는 그 라디오에 김영철이 7시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험 상식에 다루거든요. A라는 B라는 고객이 있는데 똑같이 암 진단을 5천만 원씩 가입을 했는데 똑같이 자궁암의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여성분이. 근데 누구는 5천만 원이 나왔는데 누구는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분은 소외감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혹은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 진단을 가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서 혹은 설계를 직접 해보시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반암이 있고요. 원장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암이 있고 가로치고 소외감 제외 이런 게 있어요. 보험료 좀 더 싸요. 근데 오히려 좀 더 그냥 일반 통으로 되는 일반 진단을 가입하시기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걸 뭐 기본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암진단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1억을 가입을 하셨어요. 암진단비 1억을 가입하셨는데 위암을 걸리셨는데 그러면 보험은 얼마 나가요? 1억이 나가겠죠. 근데 이분이 그럼 나중에 대장암이 또 왔습니다. 얼마나 나갈까요? 얼마? 빵원? 2억 가입하셨는데? 2억을 가입하셨는데? 왜 1억 왜 받아? 아니 2억 다 받으셨는데 1억이나? 그럼 다 받았지. 그렇죠? 진단비는 일회성이에요. 이래요.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으셨네요. 근데 보험을 1억을 가입하셨어요. 1억. 얼마 나갈까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냥 유사암만 1억 가입하신 거예요. 유사암만 1억 가입하신 거예요. 1억 나가요? 그렇죠. 유사암만 1억 가입하실 때 1억까지 나가기 힘들 거고 1억을 가입할 때 1억이 다 나가겠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갑상선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을 또 온 거예요. 지나고 나서 얼마 받을까요? 네? 또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이거 얼마 나갔냐고요?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나가요. 진단비는 최초이래. 근데 또 나갑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반암은 최초 1회 보상이에요. 근데 약관을 보시면 유사암에 대해서는 한도가 그리 높진 않아요. 자녀분 많이 들어. 이제는 지난달에 유사암 절판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한도가 지금 한 회사에 이제 2천만 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각사 모아서 유사암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유사암은요 각각 네 가지 암을 보장합니다. 이해되시죠? 기각경제에 대해서는 각각 네 가지 다 보상을 한다. 그게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나 예를 들어 유사암 중에서 갑상선암 여성들한테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완치율도 거의 99%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렇다가 나중에 제자리암이든 경기성이라든 오게 되면 또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다른 암 오게 되면 가능합니다. 각각 보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2천을 가입했으면 8천이 되는 거예요. 실상 가입자격이 2천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일반암 진단비라든지 고해감 진단비라든지 소해감 진단비는 각 1회 무조건 진단비이기 때문에 이랬어. 수술비는 어때요? 수술비는 매회 다른 질병 한 사고당 모든 건 질병 한 사고예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한 사고당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한 180일 이상 지나야 돼요. 이런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우리가 다 못 외웁니다. 다 볼 수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하루에 한 개씩만. 하루에 그냥 약간 어차피 공통량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종합법, 예를 들어 롯데스는 종합법 하나 집에서 사무실에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집에 갖다 놔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하나씩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특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다. 골절 진단비 뭐예요? 말 그대로 골절이잖아요. 한 사고로 인해서 골절, 급격 우연 외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골절. 근데 골절이 딱 부러진 게 아니라 실금도 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골절에서 나가면 진단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비 정확히 약간 보시면 돼요. 뭐 상해 흉터 수술비 하루에 하나씩만 하게 되면 1년이면요 360만 개예요. 근데 다 못 내요. 그래서 늘 저도 차에 보면 그 약관에 그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도 질병하고 상해고 특히나 자주 보는 거는 제가 해놨습니다. 아마 그렇게 다니시면 뭐 요즘에 휴대폰을 잡고 있으니 언제 찾아보기도 어렵잖아요. 휴대폰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저도 딱 보고 바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쩌다 그런 게 남았죠. 아무튼 자 보시게 되면 중요치료기도 저희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 이제는 도입할 예정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비용이 지금 해외 나가는 비용 쉽지가 않잖아요. 1억에서 2억까지 비용이 든답니다. 3일이 거의 3%에 12배 정도, 3일 정도가 3일 된다. 당연히 해주고 싶겠죠. 이런 비용. 또 하나는 뭐냐면 치료비, 이 치료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치료비 이런 게 다 비급이에요. 비용이 얼마예요? 4,900만 원, 6천만 원 돈이에요. 1년 동안. 근데 1년에 완치되면 좋겠죠. 만약에 그 2년에 갔다 오시면 1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단비는 빙산의 일각에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객들한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고객들이 뭐 돈이 많아요. 뭐 나라에 다 해줄 거예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들이 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중립자 치료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내년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치료 비용이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안보험을 가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 가입하고 혹은 입원비, 수술비, 그다음에 뭐 치료비 등 가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립자 치료 급여의 비급이에요. 비급 항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내 치료를 받으면 보험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나갈까요? 중요한 치료를 내가 치료 받았어요. 고객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중요한 치료 들어온다는데 내가 보험회사 보험을 가입해주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치료 받을 보험 받아야 되니까 어디서 나갈까요? 자, 치료비는 되게 다양합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첫 번째,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있고요. 두 번째, 표적 항암이 있을 거고요. 양성자 세균 조절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갈까요? 네? 비급여라니까요. 아, 그쵸. 손해보험에서 나가죠. 비급여인데 롯데에서 나 롯데에서 나갔다면 롯데가 다시 좋겠죠. 자, 롯데뿐만 아니고 모든 보험에서 안 보면 다 가입했습니다. 진단비. 자, 이거 진단비에서 받을까요? 무슨 암인지 모르는 어떤 치료비 얘기해요. 중임자 치료비. 진단비는 어차피 진단비 받는 겁니다. 수술비 나가겠죠. 입원비 나가겠죠. 그러면 치료비는 내가 치료비를 보험에다 다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암보험 가입했을 때 치료비 다 가입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항암방사선, 표적항암, 양성자 왜 암 진단비 되면 다 세트 거의 되면 가입하세요. 아마 증권상에도 지금 까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걸요? 근데 지금 세대는 표적항암 혹은 양성자 세균 조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가냐고요? 내가 치료 받았으니까 나갈 거 아니고 어디서 치료비가 어느 특약에서 나가냐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표적 중시 7% 어떨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적 항암, 자, 총 우리가 치료비라는 게 총 우리가 이제 3세대까지 현재 나와 있어요. 1세대는 항암방사선, 그죠? 그 다음에 표적, 양성자 혹은 세균 조절이 나와 있어요. 총 네. 나중에 추가로 변형상도 나올 거 예정이 있고 지금 현재 3세대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는 내가 이 세 가지 안보를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의자 치료 받았으니까 치료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을 통해서 항암 방사선 약물 허가 치료를 나가요. 1세대부터 표적이나 양성자나 세기 조절 거기서 안 나간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표적 항암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우리가 암에 대한 맞는 거에 따라가서 표적할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꼭 암한테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분도 아주 중요한 치료기가 그분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바뀌었죠 이거는. 거의 뭐 기술이 지금 거기가 어디서 나가냐 항암방사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현재 설계사분들이 예전에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뭐 지금도 많이 들어서 뭐 1,000만 원, 뭐 몇백만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지금 이제서야 보험사들이 3,000만 원 막 올리고 있거든요. 왜? 이 내년에 또 출시되면 주임자가 들어오면 보험사 아마 분명히 더 한도를 더 늘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미리 고객한테 이거 안 내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년 치료기 내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는데 암보험 가입할 때 지금 중요한 표적 항암 세계 조절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정말 이 중년 치료가 정말 좋은데 이 치료 비용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에 나간다고요. 1세대에서. 근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가 안 좋다고 얘기 많이 해요. 왜?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때요? 부작용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럼 이걸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는요.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입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가입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유산이 뭐라고 했어요? 네 가지 기각금지라고 얘기를 했죠. 이 네 가지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치료비는 가입 금액의 20%예요. 이해되세요? 그 암은 나머지 암은 다 100% 다 나가요.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롯데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 롯데손해보험에서는요 우리가 흔한 착한 암이나 물론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100%다 보장합니다. 별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갑상선암을 똑같이 보장을 A랑 B랑 보기 똑같이 1,000만 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암을 진단받았겠죠. 1,000만 원 나온 거야. 치료비는 또 1,000만 원 준비했겠죠. 근데 누구는 얼마야? 100만 원 나가는 200만 원 나가는 반면에 이 회사는 1,000만 원 다 나가는 거예요. 별칭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객들도 선택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걸 하는 거죠. 야, 암보험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이 회사 좋아. 이게 아니고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받을 때 보장이 받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고객들은 오히려 더 마음을 사게 되는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가 얼마 들어가면 얼마나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보장 부분에서 나중에 고객들 받을 때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타사보다는 이 회사는 이런 게 좋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우리 고객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 좀 다뤘고요. 제가 또 이제 원래는 3대 질병 하면은 2대 뇌, 심도 다뤄야긴 해야 되는데 아마 교육 들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암 관련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뇌랑 심장 질환 관련해서 많이 파리, 협심증, 스텐트 삽입술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딱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운전자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적으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차가 왜요? 응? 그렇죠. 중앙씨 그렇죠. 이 실내 중간실이에요. 응. 정말 큰 사고는 아니었니 망정이죠. 근데 지금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운전자만 교육했지만 저는 이제 교육 자료에서 가져왔지만 운전자복이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가해자 중심. 맞아요. 가해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 우리 자동차 보험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이잖아요. 의무. 운전자 보험은 비의무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는 운전자 보험은 거의 대부분 다 의무처럼 가입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가 이분 아까 사고 보세요. 이분이 뭔 잘못 중앙에서 신고를 잘못 있겠죠. 이 버스 때문에 차 안 보이 차가 없으니까 간 거겠죠. 근데 사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해보자고.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사람 정말 똑같이 중앙에서 신고했지만 차량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 그죠? 우리 태분이 운전을 하다가 비 온다니 강남 비 엄청 왔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왔잖아요. 정말 운도 없이 가는데 빗길에 운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서 나한테 와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쳤네? 혹 밟고 넘어갔네? 근데 이 사람이 중상이에요. 어떡할까요? 뭐가 됐든 이 사람이 잘못했 뭐든 간에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죠? 형사처벌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자, 보시게 되면 운전자가 필요한 이유가 피해자의 사망한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받아요. 무조건. 그리고 10일에 아까 말씀드린 10일에 불과하시면 무조건 형사처벌 협의 봐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피해자 중상의 판정을 받았어요. 죽진 않았어요. 중상의 판정을 받았는데 무조건 합의,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내가 먼저 해보시죠. 혹은 내가 미끄러져갖고 중앙 침범해서 차를 박았네? 혹은 사람 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이에요. 하나 더. 여기 속바사거리에서 유명한 사고 있거든요. 신호 대기 화물차가 신호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냐고 봐주세요. 화물차가 서 있었는데 우측에서 인도에서 오토바이 횡단보도에서 들어와서 앞에 씁니다. 오토바이가. 화물차를 봤을까요? 오토바이가 오는 걸?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으면 봤겠죠. 근데 이 사람 뭘 보고 있었냐면 신호만 대기하고 있었겠죠. 서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신호 봤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 뭘 보고 있었냐면 그렇죠. 띵동 배달면 충분 이거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계속 띵동띵동 거리니까 휴대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신호가 어땠어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겠죠. 어떻게 해요? 출발. 이 사람은 서 있었죠. 끌고 가요. 50m 가요. 현장에서 사망. 뭔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이에요? 70 잘못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 잘못한 거 어쩌면 나 오토바이 운전 잘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사망하게 만들어요. 이 고객이 여기 A곳에 있는 고객 중에 한 분이에요. 합의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2억 나왔습니다. 그때 코로나 시국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이 운전자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권유했는데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 있었냐?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거든. 합의금. 이게 형사합의금이에요. 지금 최대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회사에? 지금은 롯데가 2억 3천이에요. 2억 3천. 근데 그 사람이 5천만 원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합의가 얼마나 하겠어요? 2억이라고 했죠?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설계는 정말 잘하셨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을 타고 안 한대. 근데 롯데 손해보험을 가져갔어요. 마지막으로 중복가입. 왜냐면 이게 비례분양이라서 중복가입이 모든 회사가 다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한도가 2억, 말씀하신 거 2억 한도이기 때문에 2억 한도면 1억 5천 분이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추가가, 난 운전자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면 할지 다시 깨고 다시 하고 싶진 않아. 왜? 옛날 보험은요, 적립보험 넣어놓고 환급 받으려고 많이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안 깨요. 웬만해서. 추가하면 추가하지 못. 근데 추가할 보험금이 보험료가 비싸요. 또. 근데 롯데손해보험, 근데 운전자보험 어떠냐? 보험료가 정말 저렴해요. 이거 해봐야 비용담보 것만 넣어봐야 5천 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끝내는 롯데 거 추가하셔서 2억, 그때 2억 3천이 아니라 2억짜리 가져가서 2억 5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 한번절 TV 변호사 많이 보시죠? 스쿠준 사고 꽤 많죠. 스쿠준 놀이까지 있을 정도로 아직 하이에서. 왜? 그렇게 사고 나면 왜 스쿠준은 빨리 달리려야 달릴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50, 30 속도 다 제한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장난치다 다쳐도요 큰 사고가 나진 않아요. 거의 6주미만 사고 난 얘기죠. 근데 그때 사고 나면 누가 개입을 해요? 어디선가 부모님이 튀어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 앞에 가고요. 부모 뒤에 따라가거든요. 남자들은 특히나 사고가 딱 뛰어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근데 보자마자 합의, 그게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다쳤기 때문에 합의 변호사 설명하고 하겠죠. 약식보 기소하는 거 하게 되면 합의 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변호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운전자만 얼마 가입돼 있으세요? 이거예요. 정말. 왜? 나는 잘못은 어떻게 내가 가해자 거잖아요. 합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합의금 자체가 6주면, 지금 교통사 처리지원금이지만 합의금 6주면 사고 우리가 스포일이나 사고 시에 아예 보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은 옛날 거 교통처리지원금 가입했는데 예전 거는요 스포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벌금 납부요, 민식이법 1,000만 추가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전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장이. 그래서 업세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운전자 보험은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갈아타도 상관은 없어요. 보장성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고객이, 아까 그런 분들 적립보험 엄청 많이 넣으시고, 지금 거의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죠? 100세 만기 하셨네. 100세 만기. 잘 모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거의 요즘에는요 20년나 20년 만기가 전부예요. 예. 왜? 만기가 끝나더라도요 나중에 보험료 변동이 없다니까요. 혹은 또 중간에 보세요. 몇 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바뀝니다. 도로교통이 또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보장을 더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100세 만기 보험료 3만원 3만 적립보험 넣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운전자보험 이런 거 이게 11회 중과실은 내일 넣음 치면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합의봐야 되는 경우가 사고가 무조건 발생이 되면 교사를 받고요. 아까 11회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이 나게 되면 검찰 송치될 거죠. 가해자에 의해서 검찰에 기소될 거고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합의 볼 때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변호사가 들어가겠죠. 변호사님이 약식 기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예전에 보험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바로 이제 비용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형량이 결정되면 벌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실손의 보험이 이제는 뭐 거의 의무보험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도 거의 의무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첫 구매하게 되면 지금 첫 구매하기도 힘들긴 한데 첫 구매하게 되면요 그 딜러들이 운전점검을 같이 끼워서 자동차 보험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별도로 영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운전자가 어차피 필수 중에 하나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운전자 보시게 되면 저희 20년 전까지 가져왔는데 보시면 2009년부터 2017년, 20년, 20년 이 1년 사이만 해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9년도에 교사차가 동승자 숙골적 보장 미가입자였어요. 근데 2009년 가입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보장 분석인 거죠. 딱 봤더니 증권이 운전자 보험 지금 2009년도 거래 바로 얘기해야죠. 나머지 거 다 얘기하셔야겠죠. 미시부부터 해서 시작을 해야겠죠. 2017년 1월 교사차 합의금이 예전에 보험사 통해 피해자 바로 이제 예전에 돌려서 왔다라면 바로 피해자 지금 바로 지급되거든요. 이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2020년 3월 민식 이때 정말 파격적이었죠. 엄청났죠. 운전자 보험 지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 민식을 대유행했습니다. 큰 이슈였기 때문에. 2020년 뱀을 예전에 벌금 담보가 대인만 됐어요. 대인만. 지금은 뱀을까지도 500만 원 보장을 하고 있다. 2020년 교사처가 이제 변호사 비용이 이제 3천만 원. 이때부터가 6주 미만이 나온 거. 2020년 재작년 20년. 근데 이 6주면 이때 얼마냐? 500만 원이 전부였다고요. 근데 지금 6주면 사고 나면 2주 미만 마찬가지고 사고 나면 얼마 부르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2천이에요. 왜? 지금 최대 한도가 스포츠 사고 시에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사가 롯데입니다. 1,500만 원. 일단 2천만 원, 1천만 원 부른대요. 그러면 여기서 1,50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회사가 800에서 혹은 많이 해야 1,200, 1,300 정도 거의 1,000만 미만의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하죠. 예. 아무튼 어떤 거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이게 합의금은요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교통사고 처리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최고 한도가 2억 3천이긴 하지만 기간에 따라서 주수에 따라서 한도는 달라져요. 합의금 한도는. 근데 우리가 6주 미만은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정해놓은 안 돼요. 그 한도 내에서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있어요? 이게부터 이제 보험사가 있어요가 아니라 운전자 보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현장에서 바로. 근데 만약에 그거는 내가 피해자한테 얘기를 해준다. 근데 이거는 합의금은 처벌 우리가 형사처벌 받아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 접수가 안 돼가 그렇죠. 이건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를 쓰냐 안 쓰냐는 어차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쓰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소가 약식기도 돼요. 포함되어 있긴 한데 다 하는데 기소가 안 되면 나가진 않아요. 합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많죠.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환 사례 비용 벌금 담보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사고 나서 발생될 확률이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준비해서 가입하는 게 비용다고. 아까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경우는. 근데 악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부상 위로금 치료비. 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번 달 계기로 또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로 그냥 기분 나쁘니까 차가 막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큰 사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쳤다고 하겠죠. 대인접수 하는 거예요. 뭐 보험 접수해놓고 넌 입원해고 합의금 받아내고 여기에다가 부상 위로비 회사에 내 보험 운전자 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있어요. 그걸 50만 원이냐 뭐 부에서 가입해서 100만 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악이죠. 혹은 그냥 혼자 갖다 박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이 무슨 일이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청구되는 게 뭐냐면 운전미수. 운전미수 어떤 분 정말 다양한 분이 있으신데 방직턱을 넘다가 여기 부딪혔대요. 차에 옆에. 어떡하라고요? 아니 운전을 하다가 방직턱을 넘어갔는데 여기에 부딪혔대요. 어떡하라고요? 병원 갔더니 타박상이 됩니다. 돈 달라 이거죠. 근데 흔히 우리가 방직턱 넘어가다가 다시 아야! 하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운전자로 가입했기 때문에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달부터 바뀝니다. 단독사고는 아예 차대차 사고 혹은 이 청구권도 연간 3회.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모르겠지만 정말 다 듣고 계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모 대표님은요 운전자 보험의 한도가 그때는 거의 없을 때였어요. 거의 한 100만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그 설계사분하고 둘이 1년에 2번씩 만나요. 병원에서. 둘이서 봅니다. 둘이. 이해되시죠? 둘이 만나요. 병원에서. 와서 받는 거예요. 용돈은 술 드시겠죠? 뭐, 아니 그런 몰라서가 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실질적으로 이거는요. 확연합니다. 어차피 내가 약식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요.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큰 비용이 들 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50만 원 내가 살면서 50만 원 없어도 되거든요. 솔직히 내가 혼자 다쳤어요. 내가 50만 원 내고 치료 받으면 되겠죠. 근데 억 단위래요. 이 상대방한테 피해자한테 1억을 줘야 된다고. 그럴 때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질 때 필요한 게 비용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받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보험은요 저는 암진단비도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됐으면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운전자가 특히나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반대로요 화재보험도 정말 중요합니다. 암진단비 중요하지만 운전자 보험도 중요하지만 화재보험도 정말 중요한 게 자 우리 대표님이 암을 진단받고 1억이 필요하대요. 1억을 준비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똑같이 대표님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1억이 필요하대요. 복구하려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암진단 1억 넘게 보험 10만 원 이상 납입하고 계세요. 근데 화재보험은 월 보험료가 보장보험 얼마인지 아세요? 화재보험 1억 가입하는데 800원이요? 800원? 100만 원, 100원인가 200원이 안 해요. 최저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 집기 넣어서 보험료 10,000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봐야 고작 10,000원, 20,000원이에요. 10,000원, 20,000원 내놓고 똑같이 나는 살면서 내 집이 없어서 필요한 게 1억이랑 질병이 와서 1억 똑같은 거고 필요한 돈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고객들한테 내가 화재보험, 질병뿐만 아니라 같이 컨설팅, 보장 구성을 해줘서 제안을 해주셔야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객들은 좀 더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교시 교육 끝내고 2교시 롯데 전략상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